설명을 할 때는 우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한 처음 보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죠? 거기서 첫 번째 보면 시행이랑 사건이라는 게 있지. 그치? 시행은 뭐냐면 같은 상태의 조건 아래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고 하고 시행으로 나타난 결과를 사건이라고 한대. 그죠?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 설명을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시행은 뭐냐면 주사위 같은 거겠죠? 주사위를 던졌답니다.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하늘 위에 떠 있는 상황 있지. 이게 이제 시행이야. 아직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이제 사건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 1의 눈이 나왔다. 이렇게 주사위가 땅에 떨어져서 결과가 확인된 상황, 이걸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근원사건이라고 있어. 근원사건 다 밑줄 쳐놔야 돼요. 제목 같은 거는 사건 중 더 이상 간단히 분배될 수 없는 사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뭔 말인지는 좀 이따가 생각해보고. 표본공간, 요거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전체의 집합이에요. 집합으로 표현이 돼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1, 2, 3, 4, 5, 6까지입니다. 7은 안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공사건은 뭐냐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공집합 같은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공사건이죠. 그 다음에 거기 안 나와 있는데 공사건 옆에다가 이거 적어두세요. 전사건. 전사건. 항상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전사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자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전사건이죠. 주사위를 던져 6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당연히 6 이하니까 전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랑 전체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여사건. 여사건은 당연히 뭐겠어요? 여집합이랑 똑같은 겁니다. 배반사건. 배반사건은 별표 쳐둘까요? 처음 보니까.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배반사건은 뭐냐면 이것만 핵심적으로 기억하면 되겠어요. A의 집합 B가 어떻게 될 때? 공집합일 때. 다시 얘기하면 A사건과 B사건이 서로 공사건 관계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거를 배반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 다음에 7번 합사건이랑 곱사건. 그건 당연히 합집합이랑 교집합 이렇게 이제 생각을 구분해 두시면 되겠어요. 괜찮나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서 확률의 기본 성질이 있는데 자, 선생님 소원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 소원이 뭐라 그랬죠? 제니랑 결혼하는 겁니다. 얘기 안 했어? 선생님 소원이 제니랑 결혼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제니랑 결혼할 확률은? 일단 엄청난 양수예요. 맞나요? 엄청난 양수야. 음수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치? 생각해봅시다. 일단 제니는 한국 여자니까 그래도 한국 남자 중에서 고르겠지. 게다가 난 남자지. 말도 통해요. 같은 서울하늘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같이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그치? 그럼 저기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동물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여자나 아프리카에 있는 남자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아요. 내가. 그쵸? 그러니까 제니랑 결혼할 확률이 엄청난 양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확률은 임의의 사건에 대해서도 항상 0부터 1 사이에 확률을 가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나와 있네요. 2번. 전사건. 전사건 표본 공간이라고도 하고 전사건의 확률은 1이지. 1. 확률의 최대값은 1이지. 공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0이죠. 그런 것들은 다 밑줄을 쳐두고 처음 보니까 체크를 해둡시다. 됐나요? 그럼 이제 선생님 얘기 들어보세요. 확률의 정의.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A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어떻게 쓰냐면 PA라고 써요. 이 PA라고 쓰면 뭐냐면 A 사건이 벌어질 확률입니다. 왜 확률을 우리가 간단하게 P라고 쓸까요? P가 뭐야? 퍼센테이지 아니야? 퍼센테이지 아닙니다. 프로버빌리티예요. 가능성.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도 확률 계산했었잖아. 형구나 정신 차려. 확률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 맞아?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다. 중학교 때 정의가 이랬죠? 그죠? 이거 써두세요 일단. 그럼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습니까? 현근아 아니야? 아니 저 그냥 머리. 그냥 머리 흔든 거야? 근데 현근이가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안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고등학교 때 또는 네이버 지식인에 쳐보면 사건 A의 확률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교과서에 배운 표현이고 문제집에 배운 표현인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체 근원 사건의 수 대 사건 A의 근원 사건의 수다. 이렇게 수학책에서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근원 사건이란 말이 나왔는데 아까 선생님이 용어 설명하면서 근원 사건이라는 표현을 넘겨버렸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원 사건이 뭔지 이해가 되나요? 안 되죠.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대충이라도 더 적으세요. 자, 정대가 있어요. 정대가 누구야? 나지. 여기 x에서 y로 되는 데다 함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점점점점 해가지고 9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대가 슈퍼스타입니다. 그 정대 팬들이 이제 9명이 와서 저랑 결혼해주세요, 저랑 사귀어주세요 이랬어요. 일반인 9명이 왔어요. 그죠? 이때 9번 여학생이, 아니 그 여학생이 아니죠, 9번 여성분께서 정대한테 화살표를 받아가지고 선택당할 확률은 얼마지? 9분의 1이죠. 다 뭐 대충 고만고만하게 생겼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9번째 여성이 선생님의 선택을 받을 확률은 얼마예요? 9분의 1일 겁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지각해서 늦게 왔는데 그 늦게 온 친구가 누가 왔냐면 제니가 왔어요. 그냥 제니 말고 블랙핑크, 바로 그 제니가 왔어. 그럼 이때 P9 9번째 여성분께서 정대의 선택을 받을 확률은 얼마죠? 0이지. 말이 되냐? 제니가 왔는데 당연히 누구 뽑겠어? 당연히 나 같으면 누구 뽑겠어? 제니 뽑겠지. 형구나, 너 같으면 누구 뽑냐? 제니 뽑겠지. 진우야, 너 같으면 누구랑 사귈 거야? 10명 중에 제니랑 사귀겠지. 이거는 예균이라고 하더라도 제니랑 사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9분의 0이에요. 맞아요? 대신 P 제니가 선택될 확률은 뭐야? 무조건 제니 고를 거 아니야. 그지? 1분의 1이지. 1분의 1. 이게 맞다는 얘기야. 10분의 9나 아니면 10분의 1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근원 사건의 개념이 뭐냐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사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근원 사건이 되려면 걔네들이 발생할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어져야 된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얘네들 일반인들은 다 고만고만하게 생겼잖아. 또 제니는 완전 특출나게 예쁜 걸? 뇌에 무동살이 같은 게 아니라면, 그지? 뇌절된 게 아니라면 무조건 제니를 고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일반이 나오면과 제니는 근원적으로 다른 사건이야. 그러니까 서로 같은 근원 사건이 아니란 얘기죠. 맞아? 가슴 깊이 새겨야 돼. 근원 사건의 개념이 뭐야? 출현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확률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최소의 사건. 이걸 갖다가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이 나오면과 제니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지. 태생 자체가. 너무너무 예쁜데?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사위가 있어요. 주사위가 있는데 이 전개도를 그려볼게. 주사위가 있는데 일반적인 주사위가 아니라 1, 2, 3, 4, 5, 6이 아니라 1, 1, 1에 2, 3, 4가 이렇게 적혀있는 이런 주사위입니다. 그랬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생각해보면 P1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얹어버리면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해요. 경우의 수를 세는 기본 개념이 뭐냐면 빠짐없이 세야 되고 중복되면 안 돼. 그지? 빠짐이 없고 중복이 되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주사위에서라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지. 그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어째서? 중복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럼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경우의 수로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뭘로 접근해야 돼? 근원 사건.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얘네들이 한 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고 기대되어지지. 그러니까 이거랑 다 다른 근원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1의 눈이 나오는 확률은 어떻게 돼야 돼? 전체 경우의 수가 아니라 전체 근원 사건의 수. 6가지 중에서 1의 눈이 나오는 근원 사건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해서 6분의 3으로 계산해야 꼭 맞다는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근원 사건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말이야,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워놓고 요거 확률 구하라고 했을 때 경우의 수를 엄밀하게 따져서 4분의 1로 계산한 변태들이 여기에 앉아있나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중학교 때 그럼 근원 사건의 개념을 배웠니? 그러지도 않았어. 하지만 확률 계산은 어떻게 해? 이렇게 해왔지? 그치? 그냥 하면 돼. 하면 되는데 미묘하게 차이가 난다거나 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에는 무조건 근원 사건 개념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확률의 진짜 적이니까. 맞아? 자,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경우의 수를 잘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거야. 그냥 나도 이렇게 하긴 할 건데 경우의 수를 잘하면 되는데 만약에 서로 같은 사건이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를 셀 때는 한 가지를 세야 되지만 확률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모든 사건을 다 다르다고 그냥 관찰해. 그냥 그 개념이야. 그냥 다 다르다고 해버려. 그게 속이 편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확률에서 핵심은 뭐냐면 크게 이거 한마디만 적어두면 되거든요. 결국 확률을 계산할 때 경우의 수로 접근하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돼. 무조건 뭘로 접근해야 돼? 근원 사건으로 접근해야 돼. 하지만 결국 경우의 수만 잘하면 돼요. 자, 형근아, 스탠드업. 물구나무 설래? 아니야? 서서 해. 자, 간단하게 예제 문제 하나 볼게요. 중학교 때도 있었던 문제인데요. 근원 사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냥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그죠? 흰 공은 몇 개? 3개 있다고 치고, 검은 공 몇 개? 5개 있다고 칩니다. 근데 문제에서 어떤 말도 있냐면, 흰 공이랑 검은 공, 같은 색깔의 공은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데, 완전히 똑같이 생겼대. 근데 이 주머니에서 공을 몇 개 꺼내냐면 2개 꺼낼 때, 근데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몇 가지? 흰 공 똑같은 거 2개 나오는 경우 있지. 검은 공 똑같은 거 2개 나오는 거 있지. 그거 말고 다른 색깔 있어? 없잖아.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검은 공 여러 개와 흰 공 여러 개를 다 다른 것처럼 해석해야 되잖아. 근원 사건으로 봐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서로 다른 8개의 공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다 다르다고 생각해. 그게 근원 사건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8개 중에 2개를 골랐는데. 그지? 흰 공만 2개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3개 중에 2개. 그것도 되지만 검은 공만 2개 나와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5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왔었지 중학교 때도. 그치? 그래서 경우의 수와 확률은 완전히 다른 거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거다. 이렇게 2가지로 해석해서 이해해야 돼. 근원 사건인 건 알긴 알지만 그냥 경우의 수로 할 거야. 알았지? 그럼 이 얘기가 끝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의 개념은 없어요. 뭔 얘기냐? 자, 박스 안에 설명 안 한 게 있어서 좀만 더 설명을 하면 확률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그 박스 안에 2번에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이 있어요. 수학적 확률은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 그냥 6분의 1이지 수학적으로. 근데 통계적 확률은 뭐냐면 정말로 그래서 주사위를 6번 던지면 꼭 한 번은 1의 눈이 나오니? 아니지. 재수없게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운 좋게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출현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계산을 한 건데 실제로 던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있는데 기하학적 확률은 일단 교육과정 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내신 때만 빡세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바로 보면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수학적 확률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경우의 수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여학생은 이웃하고 밑줄치고 키 작은 남학생이랑 키 큰 남학생은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 있는 거예요. 그죠?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거 잘하면 돼. 문제는 25번만 풀게요. 25번.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한데 F까지 있나요? 그죠? 근데 A는 C의 왼쪽에, 그러니까 A 다음에 C가 오른쪽에 오는 얘기고 C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야? E의 왼쪽에 C가 온대요. 그러니까 A, C, E는 이 순서대로 예열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순서 고정이지. 자, 그냥 나열하는 거에서 A, C, E가 순서가 고정되게 나열하려면 뭘 써야 돼? 그렇지. 같은 것으로 처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BD죠. BDF. 그치? 그래서 답이 뭐냐면 6개를 갖다가 늘어놓는, 1년로 늘어놓는 전체 경우의 수는 600이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늘어놓으려면 같은 것으로 처리해서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600 나누기 30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답이 뭐겠어요? 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을 설명을 잠깐만 하고
하고 딱 문제는 한 문제만 풀 거거든요. 그래서 26번을 볼 거거든. 26번. 이것만 하고 넘어갈 거야. 자, 기하학적 확률이 뭐냐면 경우의 수로 접근이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관역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여기 쏘면 1점, 여기 쏘면 2점, 여기 쏘면 3점, 여기 쏘면 4점이래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1점을 맞춘 확률, 관역 바깥으로 쏘는 경우는 없다고 칠게요. 그럼 1점을 쏘는 확률은 어떻게 해야 돼? 4분의 1이라고 강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근원 사건의 수를 따지면 모든 근원 사건의 수는 여기에서 관역을 써봤을 때 몇 가지 경우가 있죠? 네 가지가 있다고? 여기서는 몇 점? 여기서는 몇 점? 여기서는 몇 점? 여기서는 몇 점? 1점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무한대죠. 그러면 1, 2, 3, 4점이 모두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무한대야.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 할 거야? 그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은 뭐냐면 확률 계산을 할 때 그지? 전체 면적분의 사건 A가 나오는 면적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지? 물론 이거 내용 가지고 얘기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재밌는 것만 합시다. 26번을 보세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A점이고 여기 B점이죠. 근데 여기 원 내부에 P점 하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각 AP, B 요놈의 각도가 어떻게 되는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갖다가 P 둔각이라고 쳐볼게. 그럼 P 둔각이 될 probability 확률입니다. 근데 예각이 되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말이야, 둔각이랑 예각의 경계를 결정짓는 게 무슨 각이야? 직각이지. 그러네, 직각이네. 그치? 그럼 생각해보세요. 직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각도가 직각이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A, B를 뭘로 하는? 지름으로 하는 원주 위에서 뭐가 되는 거야? 직각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위에 P점을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면 이렇게 숑 내렸을 때 반드시 무슨 각이 된다는 얘기예요? 직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둔각삼각형이 되려면 우리가 이 P점을 이 원주보다 바깥쪽 안쪽에다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P점을 이런 데 잡으면 숑 해가지고 여기 각도가 둔각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이 안쪽의 넓이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그럼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할래? 2라고 하는 게 편하겠지? 안 나와 있지만 2가 편해. 그래서 2를 하면 반지름이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니까. 그치? 그럼 둔각이 될 확률은 전체 사각형의 넓이 얼마? 4분의 반지름 1짜리 전체 원은 파이니까 반원의 넓이는 2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확률은 8분의 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P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계산해보면 이거는 그냥 전체 사각형 중에 바깥쪽의 넓이 이렇게 세면 될 거 아니야. 좀 이따 계산하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P 그럼 직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직각 삼각형이 되는 순간은 있어 없어? 순간 있잖아. 그럼 이 순간을 합치면 될 거 아니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왜?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이 선분의 길이를 갖다가 재면 되는 거 아니야? 또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이야. 예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1-8분의 파이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직접 넓이를 빼도 되고.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그럼 직각삼각형이 되는 확률은 0인데 여기서 방금 전에 직각삼각형 그렸어 안 그렸어? 그렸지. 그럼 직각삼각형이 되는 순간은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니? 반드시 존재해. 직각삼각형이 되는 순간은 그럼 몇 번 존재해? 무수히 많이 존재해. 그치? 하지만 그걸 확률은 0인 거야. 자, 여기에서 확률에 굉장한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 장마철에 비가 무지하게 많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무지하게 많이 치는 날 걸어가다가 벼락을 쳐맞고 되실 확률은 0이죠. 0. 왜 그랬죠? 면적이 있긴 있어. 사실 그 확률을 계산하려면 지구 전체의 면적에 내 발끝이랑 몸통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인데 그게 거의 없어. 맞아? 그러니까 평소에 걸어 다니다가 번개를 맞고 되질 확률은 거의 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번개 친다고 큰일 났다 나가서 번개 맞으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있다 없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신기한 점은 인류의 역사 속에 번개를 쳐맞고 되신 사람이나 번개를 쳐맞고 갑자기 천재가 된 사람이나 그런 사람 있어 없어? 그런 얘기는 있죠. 그런 사람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확률은 거의 0이에요. 이 확률이 0이라는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확률은 되게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이외의 기하학적 확률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7번은 지우고요. 28번, 29번, 30번도 지우세요. 28, 29, 30 다 지우세요. 안 할 겁니다. 나중에 할게요. 자, 그럼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나 있는데 이거 집합이랑 똑같아서 크게 할 얘기가 없어요. 이 얘기하면 들어봅시다. 원래 덧셈 정리 첫 번째 P A합 집합 B A합 집합 B의 확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P A의 확률이랑 P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P A의 집합 B의 확률을 빼시면 그만이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집합할 때 똑같이 나오지? 잠깐 쓰면 안 줘. 알아서. 그럼 그거를 여기는 원래 스몰 n이었잖아요. 집합에서는 그걸 라지 p로 바꾼 것 뿐입니다. 확률, 프로버빌리티. 두 번째,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특히 그 중에서 배반 사건인 케이스. 배반 사건이 뭐라고 그랬냐면 A교 집합 B가 모인 거라고 그랬어. 공집합인 케이스라고 그랬죠. 그죠? 이때에서만큼은 굳이 우리가 포함과 배제해서 배제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P, A합 집합 B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어떻게만 하면 돼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를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항상 배반 사건인 게 있어. 항상 배반 사건인 거. 항상 배반 사건인 게 뭐냐면 A랑 A의 여집합이에요. 여집합 관계는 항상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 A를 확률을 구할 때 너무 빡세면 어떻게 해도 된다. 전체가 1이지. 확률에서는 전체에서 빼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런 표현이나 이런 표현을 써먹는 아주 중요한 문제의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적어도 또는 아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푼다? 그냥 구하지 말고 전체에서 뺀다. 그치? 그런 얘기 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다른 문제는 됐고요. 32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4회 던져서 주사위 4회 나온 수를 x, y, g, u라고 할 때
x-y, y-g, g-u가 0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죠? 그러면 이게 0이어도 되고 또는 이게 0이어도 되고 또는 이게 0이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빡세. 그치?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전체에서 빼는 거야. 누구를? 요놈이 0이 안 나오게 될 확률을 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끝나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1 마이너스 주사위를 지금 4번 던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의 4승이죠. 근데 일단 첫 번째 x는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x는 6가지 곱하기 이게 0이 되면 안 되니까 y는 몇 가지? 5가지. z는 몇 가지? 5가지. 왜냐면은 z는 y랑만 다르면 돼요. 그 다음에 u는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CF가 있죠? CF가 뭐의 약자인지는 알아요? CF가 무슨 뜻인지는 아니? CF가 무슨 글자인지 몰라? 컨퍼예요. 컨퍼. 라틴어입니다. 이게 컴페어랑 영어 단어로 똑같은 거예요. 그럼 컴페어가 뭐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밑에 거는 주사위를 몇 번 던져? 3번 던지지. 3번 던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0의 케이스를 구하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전체에서 x-y, y-g, g-x 요놈이 0이 아닌 확률을 빼시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전체 6의 3승분의 x는 6가지 y는 몇 가지? x랑 달라야 되니까 5가지 곱하기 g는 몇 가지? 이건 4가지죠. 왜냐면 y도 안 되고 x도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달라요. 선생님이 이거를 기본 강의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2학년 언니들 시험 문제 이게 바로 나왔죠. 그래서 똑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확률의 기본이 끝나요. 잠시 쉬었다가 조건부 확률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항 정리 오답이나 하고 쉽시다. 조건부 확률을 보세요. 오늘 2단원 나가야 되나? 2단원. 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그냥 P, B, 바, A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이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P, A분의 P, B 교집합 A 이렇게 조이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집합에서는 보통 전체 집합을 U로 쓰는데 확률에서는 전사건이니까 S를 보통 전체 집합으로 써요. 그랬을 때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벤다그램을 설정을 하면 이게 뭔 얘기냐면 P, B 바 A는 그냥 P, B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B의 확률인 건 맞는데 분모가 달라져요. 분모가 A에서 바라본 B의 확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전체 B의 확률은 전체분의 이만큼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만 바운더리에서 놀고 싶은 거야? A에서만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요 안에서만 B의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체크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건부 확률은 시야가 좁아진 상태다. 이렇게만 일단 한마디 적어두세요. 좀 더 편안하게 설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보통 1대1 50%죠. 그지? 근데 우리 교실 안에서만 놓고 보면
남학생이 4명, 5명이나 되고 여학생은 2명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실 안에서만 생각했을 때 우리 교실 안에서만 눈 감고 남자애들이 한 명을 뽑았을 때 남학생의 확률은 7분의 5나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확률이랑은 조금 다른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조건이 체크되어 있는 확률.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정의입니다. 정의. 교재 페이지는 28페이지고요. 정의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활용은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걸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분의 PA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얘기인지는 문제를 보면서 체크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건 안 나와 있으니까 적어두셔야 되겠네. 표현인데요. 문제에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과거형 표현이 나오면 조건부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과거형 표현이라고 하면 뭐냐면 어떻게 됐다는 걸 알았다, 또는 어떻게 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일 텐데, 보통 문제들은 뭐뭐일 때 이런 표현 나옵니다. 뭐뭐일 때 어떻게 될 확률을 구하라. 근데 뭐뭐일 때는 현재형 표현이야. 어떻게 나와 있을 때야. 뭐뭐이었을 때 또는 뭐뭐가 된 걸 알았다. 이거는 분명히 과거형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뭔 얘기인지 감을 잘 못 잡았을 테니까 문제로 직접 넘어가 보죠. 그죠?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야. 안경 쓴 애, 안경 안 쓴 애가 있고 숑숑 해가지고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있어요. 숑숑. 근데 안경 쓴 애가 남학생이 6명, 안 쓴 애가 10명, 5명, 9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밑줄 치세요. 근데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안경을 안 쓴 학생 이었을 때 밑줄. 한 명 뽑았는데 안경 안 쓴 애네. 근데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체 명수를 다 고려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어차피 안경 안 쓴 애들만 볼 거니까 이것만 전체로 관찰하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는 시야에서 없으면 돼요. 그죠? 이렇게 될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안경 안 쓴 애만 전체로 관찰하면 되니까 10 더하기 9분의 여학생 9 이렇게. 19분의 9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자, 34번 패스하고 35번. 35번이 그 유명한 우산 문제인데요. 여기 별표 치세요. 3번 중에 한 번의 비율로 우산을 잃어버리고 오는 버릇이 있는 정대가 있어요. 정대가 A, B, C네 집을 차례로 놀러 갔다가 왔는데 우산을 잃어버리고 왔다. 잃어버리고 왔다에다 밑줄 칠까요? 이미 우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지금 내 손 안에 우산이 있어 없어? 없지. 그때 우산을 C집에 놓고 왔을 확률을 구하래요. 일단 우산 잃어버리는 게 영어로 뭐예요? 로스? 로스트 맞죠? 그럴 확률이 일단 3분의 1이랍니다. 근데 이제 정대가 이렇게 해서 아이린네 집이랑 그 다음에 B는 누구지? 블랙핑크네 집이랑 그 다음에 C 뭐 설현이네 집을 놀러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우산이 있어 없어? 우산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일단 PA는 뭐냐면
A네 집에 우산을 놓고 왔을 확률입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바로 잃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야? 3분의 1이야. B는 B네 집에 놔두고 온 거죠. 그런데 B네 집에 우산을 잃어버리려면 A네 집에서는 잘 들고 잘 가지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A네 집에서는 안 잃어버려야 되니까 안 잃어버릴 확률 3분의 2 곱하기 B네 집에서 잃어버릴 확률 3분의 1 이렇게 하시는 거죠. PC는 C네 집에 놔두고 와야 되니까 A랑 B네 집에서는 잘 들고 잘 나온 겁니다. 3분의 2 두 번에다가 3분의 1 한 번 이렇게 되죠. 물론 PD라고 할까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우산을 잘 가져갔다가 잘 가지고 온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A네 집에서도 안 잃어버리고 B네 집에서도 안 잃어버리고 C네 집에서 안 잃어버리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C네 집에 우산을 잃어버리고 왔을 확률이니까 물론 이 A, B, C, D를 다 더하면 1이 될 거예요. 무조건. 그죠? 하지만 이 D의 상황은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돼?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우산을 잃어버린 것만 전체로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계산한 결과 가지고 우산 잃어버린 것만 전체로 가져가는 거야.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그치? 그 다음에 분자는 PC.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조건부 확률의 정의는 P, B바 A가 PA분의 P 비교집합 A 이렇게 정의가 되지만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얘기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시면 독립의 개념이 나옵니다. 독립이랑 종소. 이거 처음 배우는 거죠. 독립, 종소. 독립이랑 종속이 뭔지 아니? 진우야, 독립이 뭐야? 자, 이거는 손 놓고 들으시면 돼요, 그냥. 선생님이 군대에 있을 때 사격을 되게 잘했어요. 응? 그래서 한 10발 중에 평소에 쏘면 한 9발 정도 맞췄어요. 진짜로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스나이퍼 있잖아. 스나이퍼들이 그 총 위에다가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거 달아요. 그러면 쫙 이렇게 하면은 이마에 빨간 점 하나가 딱 꽂히지. 그거를 130명 중에 한 명으로 들고 다녔어요.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보직이 스나이퍼였습니다. 여러분들 오버워치 같은 거 많이 하죠? 그죠? 아니면은 카운터 스트라이크? 뭐 이런 거? 아무튼 선생님이 평소에 사격 실력이 10분의 9예요. 한 발 쐈을 때 맞출 확률이 10분의 9인데 선생님이 사격하는데 그냥 오크가 왔습니다. 오크. 피부가 초록색이에요. 그죠? 오크가 왔을 때가 있을 거고 선생님이 사격하는데 옆에 갑자기 제니가 구경이 왔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오크가 선생님 옆에서 선생님이 총 쏘는 걸 보고 있어.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확률이 떨어져? 왜? 무서워. 왜 무서워? 빨리 쏴 죽여야지. 그러니까 평소와 같은 확률을 보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니가 왔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사격 실력이 어떻게 되겠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왜? 두근두근 가슴이 떨리니까. 더 잘 써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면 더 잘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지. 원규랑 진우한테 시험 잘 보려고 마음 먹으면 시험 잘 못 봅니다. 겸손하게 풀어야지. 그런데 제니가 오면 선생님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사역 실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죠?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놔두고 한번 생각해 볼게. 선생님이 오크 사격할 때 옆에 오크가 왔을 때랑 그 다음에 제니가 왔을 때 두 가지를 놓고 보면
누가 왔을 때가 독립이고 누가 왔을 때가 종속이야. 오크가 독립. 그치? 그럼 제니가 왔을 때는 종속이지. 구분이 돼요? 구분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의 마음은 제니한테 완전히 종속되어 있죠. 그죠? 하지만 오크와 선생님은 별개입니다. 독립이에요. 맞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독립만 정의를 생각할 거예요. 독립. 독립이 뭐냐면 1번 독립만 생각합시다. 독립의 정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PA와 PA 바 B와 PA 바 B의 여집합 이게 같을 때 이걸 독립이라고 불러요. 뭔 얘기냐면 전체에서 바라본 A의 확률과 B에서 바라본 A의 확률과 B가 안 보고 있을 때 A의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 그게 독립이지. 확률이 항상 어떻게 된다? 일정하다. 그래서 독립의 정의는 그 뜻 그대로 보면 확률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바로 독립의 정의예요. 당연히 정의는 식을 알아두고 있으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문제 풀 때 정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야죠.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유도해 줄게. PA가 PA 바 B와 같아야 되는데 PA 바 B가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이게 조건부 확률 정의가 뭐였어? 죽인데 그러니까 저걸 다시 써보면 P B분의 P B교집합 A니까 A교집합 B랑 어차피 똑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넘겨서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 P A교집합 B를 뭐라고 하면 돼? PA랑 PB를 곱하기만 하면 돼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의 활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독립일 때는 교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PA랑 PB를 어떻게만 하면 돼? 곱하기만 하면 되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특별히 확률에 무슨 정리? 곱셈 정리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구분하자. 확률 덧셈 정리가 뭐였니?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배반 사건일 때는 합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PA랑 PB를 어떻게만 하면 됐어? 더하기만 하면 됐지. 그게 확률 덧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는 언제만 쓰는 거야? 언제만 쓰는 거야? 독립일 때만 쓰는 거야. 독립이면 확률이 항상 일정해. 이건 정의지만 활용은 뭐야?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PA랑 PB를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독립의 반대말이 뭐란 얘기야? 종속이란 얘기야. 종속의 반대말이 뭐예요? 독립입니다. 그죠? 그죠? 여기에 더불어 찌지지지. 배반. 배반인 건 뭐예요? 배반이 종속이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배반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교집합이 뭐인 거야? 공집합인 거야. 그지?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독립은 전체에서 바라본 확률이나 B가 쳐다보고 있을 때 확률이나 B가 안 쳐다보고 있을 때 확률이 항상 일정한 거야. 그지? 그러니까 A랑 B랑은 한국말로 독립을 바꾸면 A와 B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오크랑 정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배반인 거는 또 뭐냐면 집합 A랑 집합 B가 교집합이 없는 거니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거 A집합이랑 B집합이 상관이 있어 없어? 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한국말로 바꾸면 독립은 A하고 B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배반도 집합 A와 집합 B가 서로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데 독립이랑 배반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야. 이해가 돼?
독립이랑 배반을 연결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독립의 반대말은 무조건 뭐야? 종속. 종속이 아니면 독립. 독립이 아니면 종속. 독립과 종속이랑 배반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독립의 성질이라는 게 하나 있어. 그래서 A하고 B가 독립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A의 여집합이랑 B가 독립인지, 그 다음에 A랑 B의 여집합이 독립인지,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이 독립인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연결해 놓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표현은 모두 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하나가 되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모두 무슨 조건? 필요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충분 조건. 이거 왜 그런지 증명할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증명을 써보세요. 프루프 1.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조건은 뭐냐면 그냥 생짜 A하고 B가 독립인 거,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이용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해볼 거냐면 첫 번째는 P A 교집합 B 여집합 아니다. P A랑 P B 여집합을 한번 전개를 해볼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거 뭐냐면 PA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해서 1-PB로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맞지? 그지? 자, 그럼 이거 전개하자. 전개하면 PA 마이너스 PA 곱하기 PB인데,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하고 B가 독립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A하고 B가 독립이면 확률에 곱셈 정리가 성립해야 되지. 그러니까 곱한 게 뭐랑 똑같아야 돼. P, A 교집합 B와 똑같아야 돼. 그런데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A에서 A 교집합 B를 빼. 그럼 뭐가 남아? A 혼자 있는 쪽만 남죠?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P, A 차집합 B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얘는 달리 표현하면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네. 이거 가정이랑 결론을 보면 PA랑 B 여집합을 곱했더니 걔네들의 뭐가 나왔어? 교집합의 확률이 나왔죠? 그러니까 A하고 B의 여집합은 확률의 곱셈 정리가 성립하네. 그러면 A하고 B의 여집합도 독립인 거지. 이해돼요? 하나가 여집합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왼쪽 거는 어차피 다른 쪽이니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프루프 2 아래에 있는 거 이거 봅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P의 여집합 곱하기 PB 여집합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1-PA 곱하기 1-PB지.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1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묶어서 전개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PA니까 PA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PB, 그 다음에 이거 곱한 게 더하기니까 빼기 빼기에 PA 곱하기 PB가 돼요. 그런데 여집합 사이의 관계는 모르지만 그냥 생짜 A랑 B는 뭐라 그랬어? 독립이라며. 그럼 얘는 뭘로 바꿀 수 있어? 교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1-
묶어서 PA 더하기 PB 더하기 마이너스 PA 교집합 P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뭐야? A랑 B랑 더한 다음에 가운데 한번 삭제하면 A 합집합 B가 되죠. 그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P A 합집합 B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P 가로치고 A 합집합 B라는 놈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여집합은 가로 안에 들어갈 때 무슨 법칙? 드볼간의 법칙을 쓰면 어떻게 돼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지. 형구다 정신 차려. 적고 있니? 적고 있니? 안 적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도 가정과 결론을 보면 여집합끼리 곱했는데 걔네들이 여집합끼리 뭐가 됐어? 교집합이 됐지. 그지?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확률에 곱셈 정의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집합들끼리도 뭐라고 할 수 있어?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 독립이 뭐야? 독립이 뭐야? 하면 바로 나와야겠죠? 확률이 항상 일정한 거. 이걸 독립이라 그래. 그럼 얘는 활용이 뭐냐면 곱셈 정리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면 돼요. 그죠? 자, 36번. 별표 칩시다. 별표 칩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거를 A,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걸 B,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걸 C라고 한대요. 다음 중 독립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 이런 거 풀려면 겸손하게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A 사건은 뭐가 있죠? 짝수니까 2, 4, 6. 그럼 세 가지니까 A가 벌어질 확률은 6분의 3이에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B 사건은 2 이하의 눈이니까 1이랑 2야. 그렇지? 그럼 PB는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죠. 자, C의 확률은 소수니까 2, 3, 5, 세 가지 사건이. PC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다 밝혀놓고 첫 번째 A하고 B가 독립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야죠. PA 곱하기 P, B를 생각합니다. 그럼 얘네들이 곱하는 거죠? 곱하면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치? 그런데 A하고 B의 공통인 애가 누구야? 교집합. 이게 몇 개야? 2 하나잖아. 그럼 얘를 갖다가 이거를 P, A 교집합 B라고 봐도 되니? 되지. 그러면 확률의 곱셈 정리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A하고 B는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얘기할 수? 있네요. 그래서 A하고 B는 독립이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거기서 왜 독립? 확률이 일정하거나 곱셈 법칙이 성립하면 이게 독립의 성질과 정의죠. 그러니까 이게 되잖아. P 뭐? 아 PA가 2분의 1, PB가 3분의 1 두 개 곱하라고 그냥 곱한 게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돼. 됐어? 자, 그럼 B하고 C는 원규 주도적으로 해보자. B하고 C, 아이고 B래. B하고 C는 PB랑 그냥 PC랑 곱해볼게. 그럼 이거 3분의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지? 그런데 B하고 C의 공통인은 누구야? 몇 개야 이거? 2한 개죠. 그러니까
P 비교집합 C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네. 얘기할 수 있으니까 B하고 C도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네.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그죠?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럼 남은 게 이제 C하고 A니까 C하고 A를 한번 봅시다. 그럼 PC랑 PA를 곱해요. 그럼 얼마예요? 그냥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대놓고 4분의 1이죠. 그런데 P, C교집합 A는 C하고 A의 공통인 애가 누구야? 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전체 6개 중에 몇 개야? 1개네. 그러면은 곱한 놈이 교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없니? 없네. 그지? 그럼 얘는 C하고 A는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독립이 아니니까 얘는 뭐야? 종속이죠. 답은 보기에서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입니다. 근데 이거 꼭 이렇게 풀어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푸는 걸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야매로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A, B가 그냥이 독립이면 여집합이 하나끼리 섞여 있거나 두 개 다 있거나 다 독립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36번에 1번과 2번은 지가 맞으면 둘 다 맞아야 되고 지가 틀리면 둘 다 틀려야 돼. 인정? 4번과 5번도 B하고 C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틀리려면 다 틀리고 맞으려면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모두 골라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처음부터. 하지만 이렇게 풀어야 숙제도 할 수 있고 시험도 볼 수 있고 외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수능도 볼 수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7번. 37번 문제는 미적분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삭제하세요. 지웁니다. 그 다음에 38번이랑 39번 문제 이런 거는 묶으세요. 38번, 39번.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어? 벤다이그램 적혀있죠? 이런 문제는 무조건 벤다이그램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뭐 풀어줄 거예요? 위에 거? 위에 거. 그러면 밑에 거를 봅시다. 밑에 거. 그죠? 자, 벤다이그램으로 적혀있는 제목 있는 데 있죠? 벤다이어그램. 이런 문제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고 플러스 하나만 더 적을게요. 플러스 미지수를 좀 세팅해야 되는데 미지수는 한 개면 충분하다. 이 말을 추가해서 적어볼게요. 미지수는 한 개면 충분하다. 무슨 얘기냐? A하고 B는 독립이래요. P A교집합 P 여집합은 3분의 1. P A여집합 교집합 B여집합 이거는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벤다이그램을 그리세요. 슝슝. 전체 집합은 S라고 쓴다 그랬어요. 확률에서는 A, B. 그럼 지금 현재 스코어에서 A차 집합 B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전체 바깥이지. 거기가 얼마야? 6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군데가 남았는데 이 두 군데를 합치면 얼마큼 나와야 되게? 2분의 그치. 1에서 나머지니까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A, 여기는 B 이렇게 세팅하지 말고 여기만 B라고 세팅하는 거. 여기는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빈 공간은 두 개지만 미지수는 몇 개로 충분해? 하나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뭐게요? 독립인 걸 사용 안 했죠.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독립의 정의를 쓰려면 독립의 정의를 써야 돼, 활용을 써야 돼? 문제 풀 때는 무조건 활용을 쓰는 거라고 그랬지. 그지? 활용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PA 곱하기 PB. PB가 뭐야? 2분의 1이지. 이꼴 PA 교집합 P. 그게 뭐야? P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걸 풀면 B값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B값이 결정되면 모든 게 다 결정됩니다. 그래서 PA와 PB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0번. 40번은 별표까지 쳐야 돼요. 이 별표가 3개짜리입니다. 이 확률 단원을 시험을 보다 보면 반드시 참고진 문제를 다뤄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반드시 나오는 얘기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죠? 대신 이 문제를 풀려면 다시 앞쪽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독립이 뭔지 알지? 독립의 반대말이 뭐예요? 종속이에요. 근데 독립이 종속이랑 배반은 서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지? 자, 이거를 다시 보시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기억. AB가 배반이면 AB가 독립이네요.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그죠? 같이 갑시다. 틀렸다고 하시면 돼. 니은. A하고 A의 여집합은 항상 배반 사건이다. 맞았어? 틀렸어? 맞아요. 맞았죠? 디귿. AB가 독립이면 A 여집합 B도 독립이래. 맞았죠? 리을. 리을은 배반이면 저거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장 판단이 안 되니까 넘어갑시다. 좀 이따 할게요. 미음. 독립이면 저거냐라고 물어봤어요. 맞았니 틀렸니? 자, 오른쪽 거 봐봐. PB가 전체에서 바라본 B의 확률이지. 그런데 B가 A 여집합은 뭐냐면 A의 여집합에서 바라본 B의 확률이야. 걔네들이 같다는 얘기는 B의 확률이 어쩌다는 얘기야? 확률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독립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미음은 사실 어떻게 물어본 거냐면 독립이면 독립이니 물어본 거야.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자, 그러면 비읍은 배반이면 저거니 물어봤어. 그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식이 뭐라 그랬어? 독립이라고 그랬잖아. 그 독립이라고 적어두세요. 그죠? 그럼 다시 비읍을 다시 읽어보면 해석하면 배반이면 독립이니 물어본 거야. 맞았어? 틀렸어? 틀렸죠, 비읍은. 자, 시옷을 봅시다. 독립이면 저거냐고 물어봤어. 저 오른쪽에 저게 뭐예요? 배반. 그치.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이라는 얘기는 A하고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러면 시옷은 뭐냐면 독립이면 배반이니 이걸 물어본 거야. 당연히 틀렸죠. 이응. 왼쪽은 배반이고요. 오른쪽이 뭐냐? 그렇지. 오른쪽 밑줄 치고 독립이야. 그럼 이응은 뭐냐면 배반이면 독립이니 물어봤어. 아니. 틀렸죠. 지읒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패스. 치읒 봅시다. 치읒. AB가 독립이면 맞아요. 저거니 저기 뭐야? 독립. 독립이면 독립이니 물어본 거야. 맞았어? 틀렸어? 맞았죠. 키읔 봅시다. 키읔. 키읔.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말로 풀지 말고. B바 A가 0이라는 얘기는 정의대로 조건부 확률을 바꿨어야죠. A에서 받아본 B의 확률이니까 PA분의 P 비교집합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분수꼴이 0이 되려면 분모가 0이야? 분자가 0이야? 분자가 0이지? 그러니까 이거 분자가 0이야. 그러니까 키역의 왼쪽이 뭐야? 배반인지 물어보면 배반. 오른쪽은 뭐야? 배반이야. 그럼 키역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배반이면 배반이니 물어본 거야. 당연히 참이죠.
안 해본 거 해볼까요? 리을? 당연히 참여하겠지. 안 해본 거. 배반이면 오른쪽이 뭐야? P B가 A 여집합이 1이냐 이거 물어봤는데, 그치? 이거 조건부 확률이 이거 겸손하게 씁시다. 그럼 P A 여집합이 P 비교집합 A 여집합인데 이게 1이란 얘기는, 그치? P B차 집합 A가 P A의 여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배반인 거 해석이 안 되니까 슬쩍 벤 다이어그램까지 그려보면 B인데 B차 집합 A가 여기야. 근데 그게 A의 여집합이래. 그 얘기는 결국 이 바깥쪽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바깥쪽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배반인 게 바깥쪽이 없다는 얘기니?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또 아는 게 뭐예요? 지읒? 지읒. 그러면은 P, B바 A 여집합이 1-P, B바 A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빨리빨리 조건부 확률 정의에다 갖다 집어넣어서 해봅시다. 그럼 P A 여집합 분의 P B 교집합 A 여집합이 1-P A분의 P 비교집합 A냐 이걸 물어봤는데 딱 보기에 바로 틀려 보이죠? 왜 틀렸어요? 벌써 분모가 달라. 분모가 달라서 얘기할 게 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됐죠? 자, 독립이랑 종속이 뭔지 구분은 됐는데 이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문제 유형부터 설명하면 첫 번째 별거 아닌 것부터 합시다. 종속인 거예요. 그죠? 종속. 종속은 확률이 일정하니 일정치 않니? 일정치 않지. 그러니까 종속 사건인 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첫 번째, 무조건 노가다로 진행하셔야 돼요. 노가다. 왜냐하면 중요한데, 왜냐하면 확률이 일정해 일정치 않아. 일정치 않으니까 확률이 매번 달라요. 그죠? 그 얘기는 결국 노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 두 번째, 점화식이 나올 때, 특히 리미트 PN이 나올 때에는 종속 사건임을 알면 되는데 이거는 일단 처음 배울 때는 너무 빡세니까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다음 시간에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스킵하세요. 대신에 두 번째, 도대체 어떤 표현일 때 종속 사건인 걸 알면 되냐면 나와 있죠? 비보건 추출, 그 다음에 비 오는 문제, 그 다음에 스포츠 문제 굉장히 있어요.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비보건 추출이라고 하는 건데 중학교 때 이런 표현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못 들어봤어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왜 공 꺼내는 문제에서 보건 추출은 뭐냐면 공을 꺼내서 본 다음에 다시 복원시켜서 집어넣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꺼낼 때가 10개였으면 두 번째 꺼낼 때도 10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복원시키는 거니까 복원시키면 확률이 맨날 똑같아 아니면 달라져? 똑같죠. 그러니까 복원 추출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것만 따로 적어두시면 비보건 추출은 뭐냐면 공을 꺼내서 본 다음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분모가 10이었죠. 근데 두 번째 꺼낼 때는 분모가 9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꺼낼 때랑 두 번째 꺼낼 때 개수가 달라지지. 그래서 확률이 매번 다르니까 종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속인 상황은 그냥 개 노가다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41번부터 보면 비우는 문제예요. 비가 온 다음 날에 다시 비가 올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그럼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 안 올 확률은 똑같이 2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에 비가 다시 올 확률은 3분의 1. 비가 안 왔다가 또 안 올 확률은 그러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걸 다 적어놓고 지금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 월요일인가요? 오늘이 월요일인데 오늘 비가 어떻게 됐대? 왔대. 근데 같은 주 목요일에 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화요일 날도 비가 오고 수요일도 비가 올 수가 있지. 근데 화요일은 왔다가 수요일 날 안 올 수도 있고 화요일 날은 안 오고 수요일 날 올 수도 있고 화요일도 수요일도 둘 다 안 올 수도 있겠네요. 자, 이 네 가지 말고 다른 경우가 존재하니?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확률은 왔다가 또 오는 거니까 왔을 때 오고 그 다음날 또 오고 그 다음날 또 오는 거니까 2분의 1에 3차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렇게 될 때는 왔다가 또 오면 2분의 1 왔다가 안 오니까 2분의 1 근데 안 왔다가 와야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세 번째, 이렇게 될 때는 왔다가 안 와야 되니까 2분의 1 근데 안 왔다가 와야 되니까 3분의 1 그 다음에 왔다가 또 와야 되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왔다가 안 오니까 2분의 1 안 왔다가 또 안 오니까 3분의 2 근데 안 왔다가 오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냥 미친듯이 노가다 하는 거죠. 아무튼 답은 뭐냐면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열심히 계산해서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42번이 있거든요. 이거 42번 별표 쳐야 되는데 42번 별표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비뽑기 해본 적 있죠? 그죠? 제비 10장 중에 3장이 당첨이래. 당첨 대비가 3개 있어요. 근데 A가 하나 뽑고 그 다음에 B가 뽑는데 각자가 제비를 뽑을 당첨 대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천천히 해볼게요. PA는 첫 번째 뽑는 놈이니까 한 장 뽑을 때 당첨 확률은 10분의 3이겠죠. A 10분의 3입니다. 고민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두 번째 뽑는 놈이에요. 근데 이 제비는 말이야 A가 하나 뽑고 본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면 무효지. 그치?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되고 가지고 나가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뽑는 놈은 몇 장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보건 추출이니 비보건 추출이니? 비보건. 그렇지. 비보건 추출이란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뽑는 A가 만약에 당첨을 가져왔어. 그러면 B는 몇 장 중에서 뽑아? 그 중에 당첨 대비 몇 개? 2개. 근데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첫 번째가 꽝을 가져갔어.
그러면 두 번째는 9장 중에 몇 장? 3장. 이렇게가 당첨자리가 되겠죠. 맞나요? 맞죠?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해야 되니까 90분에 6 더하기 21이니까 27이에요. 그럼 약분이 되죠? 9로 약분하면 얼마야? 10분의 3이에요. 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 이상한 건 아니고 신기한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뽑고 그 다음번에 세 번째 순서로 뽑는 놈이 C라고 칩시다. 그러면 C는 세 번째 놈이니까 첫 번째 놈이랑 두 번째 놈이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막 달라지겠죠. 그래서 A가 당첨, B가 당첨. A가 당첨, B가 꽝. A가 꽝이고 B가 당첨. 그 다음에 A, B가 둘 다 꽝일 때 이 케이스들을 모두 고려해서 미친 듯이 노가다를 합니다. 왜? 종속은 노가다니까. 근데 그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게요? 그래도 10분의 3이 나와.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해. 안 이상해? 네. 안 이상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처음 뽑으나 두 번째 뽑으나 세 번째 뽑으나 확률이 같다는 얘기네. 어? 그러면 제비뽑기라고 하는 제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얘가 확률이 같은 게 독립이라서 그런 거야? 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이야? 그럼 독립이야 종속이야? 종속이야. 그러니까 제비뽑기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종속인 거죠. 근데 처음 뽑으나 두 번째 뽑으나 세 번째 뽑으나 맨날 확률은 같아. 이거는 확률이 일정한 거야? 확률이 일정한 거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확률이 일정한 거면 독립이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제비뽑기는 뭐인 거야? 종속이지만 독립이 아니라 페어한 거지. 공평한 거야. 그래서 매우 공평한 제도다. 이 결론입니다. 매우 공평한 제도다. 그래서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제비뽑기를 하기 위해서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겠다 이러면서 앞서 나가서 먼저 뽑는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점화식 43번. 이거는 시간이 나면 해주고 시간이 안 나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넘기세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여기까지 그냥 다 하고 시죠, 얘들아. 지겹지만 참아야 돼요. 독립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독립시행에 새로운 게 있는데 독립은 확률이 항상 일정하지. 그치? 그러니까 독립은 한두 번 한 거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독립을 밑줄 치세요. 이게 독립시행의 종입니다. 박스 안에 독립시행 자체가 뭔지부터 알아야 돼. 매번 일어나는 사건이 독립의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여러 번 반복할 때는 동그라미까지 하셔야 돼요. 독립인 거를 여러 번 반복할 때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그죠? 첫 번째 정의는 됐고 두 번째 C는 좀 이따 쓰고 세 번째 표현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나오느냐 이건데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독립시행이 뭐냐면 동전이랑 주사위를 한 개씩 던져요. 근데 이건 앞면이고 엔드 이거는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동전이 앞면 나온다고 주사위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더 올라가거나 내려가니? 아니지. 그러니까 동전이랑 주사위는 서로 독립이란 말이야. 그러면
동전이 안면 나올 확률이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주사위 안면 나올 확률이 얼마? 6분의 1. 이런 다음에 곱하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게 교집합의 확률이 나오는 거지. 야,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한 거야. 여러분들 지금 독립이라는 표현을 오늘 처음 배웠죠? 확률 처음 들은 친구들. 근데 중학교 때 동전 안면 나오고 주사위 1의 눈이 나올 확률을 이렇게 계산 안 했던 사람 없죠? 다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독립을 알았나요? 몰랐죠? 하지만 그냥 가슴 깊이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독립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매우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무의식 속에 독립이 뭔지 알고 있었다는 게. 그래서 이게 독립인데 그냥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 밑에 보면 얘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를 연습하시면 돼. 그래서 정의에서 봤듯이 독립시행은 독립은 한두 번 하면 그냥 곱하면 땡이니까 확률이 일정하니까 고민할 건덕지가 없어요. 얘처럼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두 번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동전을 몇 개쯤 던져요? 한 10개쯤 던지죠. 그죠? 그때 앞면이 3개 나올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럼 앞면이 3개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만 따져봤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몇 번? 3. 뒷면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몇 번? 7승이겠지. 그런데 말이야. 앞면 3개가 앞. 그 다음에 뒤. 이렇게밖에 없니? 뒤에 있는 놈도 앞면이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몇 번 존재하는지를 앞에다 써야 돼. 맞아? 그러니까 10시상 이걸 붙여줘야 된다. 이해돼요? 요거. 요런 스타일의 식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어? 이항정리죠. 알았어? 이항정리. 어디서 본 거야 이거? 이항정리야. 알았지? 자, 그래서 독립시행은 P X가 R일 확률이 나오는 확률이 P인데 P가 R게 나오고 안 나오는 확률이 Q인데 Q가 N-R게 나왔을 때 걔네들이 요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섞여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NCR 요렇게 섞여 나오는 거 확률이 요렇게 나오는 놈들을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나오는 게 P고 안 나오는 게 Q니까 P 플러스 Q는 반드시 1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지는 확률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러면 독립시행인 상황이 어떤 문제에서 나오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아까와 반대로 복원 추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 추출도 있는데 이거는 추정에 가야지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밑줄만 긁어두고 동전 문제, 그 다음에 주사위 문제, 윷놀이, 선다형 문제. 선다형 문제가 뭔지 알아요? 보기 문제, 오지선다. 그거 찍는 겁니다. 찍었을 때 맞출 확률. 자, 윷놀이는 뭔지 아나요? 우리나라 전통 민속놀이죠. 자, 자기가 윷놀이의 도개걸륜못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른다. 있어? 이거 되게 많던데 애들. 다 알아? 땡큐. 그럼 윷놀이. 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엄마랑 아빠한테 윷놀이 어떻게 하는 건지 꼭 물어보시고 좀 있으면 설날이 다가오죠. 신정을 세든 구정을 세든 가족들이 모였을 때 꼭 윷놀이를 직접 한 판 하고 오세요. 왜냐하면 윷놀이 문제가 그냥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와. 근데 윷놀이를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윷놀이를 엄마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오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선승대 게임. 선승대 게임 뭔지 아니?
원판 삼선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다 필기 하나만 합시다. 왼쪽에다 필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약간 단원을 넘어서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독립시행에서 만약에 시그마 R은 0서부터 N까지 ACR에 P의 R승, Q의 N-R승 이건 반드시 얼마가 되게 해요? 2 어? 이게 뭐야? 2의 N제곱? 아니 그거는 이게 없을 때잖아. 이항정리 이항계수의 성질이고 이게 뭐게요? 형근아 PPS 일어서. 이게 뭐야? 아 이걸 모른다고? A 플러스 B N 왜 A 플러스 B야? 여기 P하고 Q가 있어. Q N P 플러스 Q의 N승인데 P 플러스 Q가 항상 얼마나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1이지 뭐야? 다시 그러면 이 식의 의미가 뭐야? 항상 항상. 모든 거를 더하면 어? 모든 확률을 더하면 모든 확률을 더하면 1이다. 그치. 다시 이거 무슨 확률이야 이게? 적혀있잖아.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도 싸그리 더하면 확률의 총합이니까 반드시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지. 근데 독립시행의 확률이 1이 된다. 총합이. 독립시행의 확률의 총합이 1이 된다. 이거를 뭘로 증명하게 되는 거야? 이항정리로 증명하는 거라고. 알았어? 다시 독립시행과 이항정리는 어떤 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게 생각해야 되겠죠. 쇼맨십을 좀 보여줘야 되겠네 이거. 자 천천히 해봅시다.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 44번. 세 문제를 풀면 평소에 두 문제를 맞히는 학생이 있대요. 그럼 일반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맞출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5문제가 출제된 어떤 시험에서 4문제 이상 풀면 합격이라고 할 때 이 학생이 합격할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몇 문제 맞춰도 돼요? 4문제 맞춰도 되죠? 4문제 맞추려면 3분의 2 맞춘 문제가 몇 개? 4개. 틀린 문제의 확률은 당연히 3분의 1이죠. 틀린 문제 몇 개? 1개지. 근데 경우의 수가 이거밖에 없나? 몇 번을 틀렸는지 모르잖아. 그지? 그럼 5C 1을 앞에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5문제를 다 맞춰가지고 100점 받아서 통과할 수도 있어요. 100점 받으려면 맞은 거 3분의 2 몇 개? 5개. 틀린 거 몇 개? 빵 개. 그러니까 5C 5든 5C 빵이든 붙이시면 그겁니다. 그래서 이 두 확률을 더하시면 답이 됩니다. 괜찮나요? 아주 쉽죠? 아주 쉽지? 바로 지울게요. 여러분들 직접 손으로 써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5번. 한 문제에서 한 번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이고 30회 독립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P 확률 P는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 다음에 N은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사실 이 상황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동전 앞면이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였어?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동전을 몇 개 던지는 거야? 30개 던진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지? 근데 문제에서 P15 나누기 P16 이렇게 계산하래요. 사실 이게 뭐냐면 앞면이 15개 나올 확률이랑 앞면이 16개 나올 확률을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면이
15개 나왔다면 뒷면은 몇 개 나왔겠어? 15개.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한 번만 있나? 30씩 30씩 15만큼 있겠죠. 자, 앞면이 16번 나왔으면 2분의 1 몇 번? 16승. 뒷면 2분의 1 몇 번? 14개. 근데 얘는 16씩, 30씩 16. 16이든 14든 상관없죠. 아무튼 이걸 구하라는 얘기니까. 근데 얘네들이 다 날아가는 얘기예요. 30승.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시 6번. 다시 6번은 아주 유명한 상황이에요. 이런 거 구슬 떨어뜨리는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들 해본 적 있죠? 그죠? 아이씨, 헷갈려. 어떻게 되는 거야? ABC. 출구 B 또는 C로 나올 확률을 물어봤는데요. 일단 이거는 뭐 때문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집어넣었냐면 일단 여기에서 출발해서 1루 가거나 1루 갈 확률이 2분의 1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이제 라인이 있다고 치면 여기로 떨어질 확률은 얼마야? 이쪽으로 떨어질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1로 떨어지는 게 여기로 오는 거지. 여기로 떨어질 확률은 4분의 1. 여기로 떨어지려면 2분의 1에 2분의 1 하거나 아니면은 이쪽 2분의 1에 이쪽 2분의 1을 해야 돼요. 그래서 4분의 1이 몇 개야? 그러니까 4분의 2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떨어질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 되겠죠. 그러면 1로 떨어질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은 8분의 1이지. 근데 이쪽은 말이야 왼쪽 오른쪽도 있고 왼쪽 오른쪽 왼쪽도 있고 오른쪽 왼쪽도 있어요. 그죠? 그럼 8분의 몇 가지입니까? 8분의 3. 그 다음도 8분의 3. 그 다음은 8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런 숫자들의 구성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파스칼에서. 그렇죠. 이거 파스칼에서 어떻게 해요? 써주세요. 파스칼스 트라이앵글. 이거 파스칼의 삼각형이에요, 이거.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뭐냐면 PB가 뭐냐면 1, 4, 6, 4, 1이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거는 이항계수의 성질, 이항계수들이고 확률로 따질 때는 여기가 네 번째 라인이니까 2의 4승분해가 다 있어야 됩니다. 확률이니까. 그래서 16분의 1, 16분의 4, 16분의 6, 16분의 4, 16분의 1 이 구조를 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PB는 이렇게 써야지. PB는 16분의 4가 될 수밖에 없고 PC는 여러분이 열심히 생각해도 16분의 6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봅니다. (47번) 요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원래 지금 오늘 어려운 문제는 다 제꼈거든요. 요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재밌어요. 결국 독립시행이 무슨 개념과 엄청난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랬지? 그럼 결국 뭘 잘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블랭크에 뭘 들어가면 돼요? 블랭크에 결국 이항 정리를 잘
잘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야 주사위를 몇 번 던져요? 100번이지. 근데 문제에서 3의 배수의 눈이 말이야 홀수번이라고 합니다. 홀수번. 홀수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야, 이거 할 수 있겠어? 아니, 생각해봐. 주사위 100번 던지면 3의 배수의 눈이 한 번 나오는 거 생각해봅시다. 한 번 나오는 거는 100시 1에 3의 배수가 이제 3, 6 두 개지니까 6분의 2라서 3분의 1이에요. 그럼 3분의 1이 한 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3의 배수 아닌 눈은 3분의 2잖아. 그럼 그건 몇 번이야? 99번이야. 그지? 아, 쓰지 마.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한 번만 나올 수 있냐? 세 번도 나올 수 있잖아. 그럼 3분의 1 몇 번? 세 번. 3분의 2는 몇 번? 97. 그거만 있나? 5번도 있고 7번도 있고 점점점점에서 3의 배수가 99번 나올 때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다 계산할까? 뭐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끄덕끄덕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하산해도 돼. 혼자 풀 수 있으면.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이걸 할 거예요. 아이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이거의 백승을 전개해 볼 겁니다. 그러면 110방에 3분의 1 빵승 3분의 2의 백승 이것도 있을 거고 이거는 3의 배수가 빵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110 한 번에 3분의 1 1승 3분의 2의 99승 이것도 있을 거고 그지? 더하기 112에 3분의 1 제곱 3분의 1 98승 이런 애도 있겠지. 더하기 그만 쓸게. 어떤 애들까지 있겠어? 정말 운 좋게 110에게 요거 하는 거 아니에요? 110에게 3분의 1만 3의 배수만 100번 다 나오는 그런 개 운빨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 있을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뭘 한번 전개해 볼 거냐면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의 백승 이걸 한번 전개해 볼 거예요. 그냥 써보기만 할게. 그냥 쫄지 말고. 자 그러면 얘도 110방에 3분의 1 빵승에 원래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백승인데 백승은 짝수승이야 홀수승이야? 짝수승이니까 그냥 플러스 3분의 2의 백승이다 이렇게 써도 무방하죠. 두 번째 거는 111에 3분의 1은 1승이고 원래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99승인데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면 안 돼? 그치? 그 다음은 뭐겠어? (3분의 2가) 마이너스에 원래 98승인데 짝수승이니까 그냥 플러스 98승 이렇게 써도 되겠는데 되지? 그럼 그 다음은 플러스겠어 마이너스겠어? 마이너스겠죠. 쫄쫄쫄쫄 해가지고 110에게 3분의 1만 백승 나올 때는 어차피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해도 빵승이니까 짝수승이고 그냥 플러스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라인이 누구야? 6이랑 여기 라인이지. 홀수 번째 라인. 이해돼요?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연립하면 되겠어? 빼면 되겠죠. 빼면 말이야 오른쪽을 먼저 쓸게요. 오른쪽이 내가 원하는 놈을 몇 번 나올 확률이야 이게? 홀수번 나올 확률도 있지? 이거를 몇 개씩 더하게 돼요? 2개씩 더하게 돼요. 그게 왼쪽을 쓰면 왼쪽이 위쪽이 뭐냐? 1
마이너스 오른쪽은 뭐야? 이거 3분의 1 x 3분의 1의 x 이렇게.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3의 배수의 홀수만 나오면 답은 어떻게 돼요? 2분의 2분의 1에 1 마이너스 3의 백성분의 1.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자, 하나만 더 물어보죠. 그러면. 하나 더. 어떤 애가 3의 배수의 눈이 짝수번 나올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내가 원하는 걸 몇 개씩 구할 수 있어? 2개씩 구할 수 있겠지. 반갈라야 되겠죠? 답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고? 이항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항 정리를 못하면 독립시행도 못하고, 독립시행을 못하면 다음 단원에 이항 분포도 못하게 됩니다. 포기도 못해요. 알겠죠? 자, 짜잘한 거 한두 문제만 남았는데 이것까지 하고 쉽시다. 끝났어요. 자, 선승들 게임인데 예,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문제를 읽어봅시다. 48번. 7전 4선승제 게임 프로야구 시합이 있는데 밑줄 치세요. 실력이 같을 정도로 기대되는. 실력이 같을 정도로 기대된다는 얘기는 이길 확률도 2분의 1, 질 확률도 2분의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밑줄 친 거에다가 P 이꼴 2분의 1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근데 6차전에서 승부가 가려지고 A팀이 이겼대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6차전에서 A팀이 우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지? 그러면은 7전 4선승제니까 6차전에서 몇 승 몇 패로 끝났겠니? 4승 2패 4승 2패로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A팀 기준에서 생각해봤을 때 1, 2, 3, 4, 5, 6경기가 있으면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4번 이기고 2번 지란 얘기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면 2분의 1 이기는 거 몇 번? 4번. 지는 거 몇 번? 2번. 그럼 얘네들이 섞이니까 6시 이렇게 하면 답이야 아니야? 답이 아니에요. 왜 답이 아니죠? 6차전에서 이겨요. 얘네들을 그냥 섞다 보면 4승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뒤에 2경기 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럼 이거 4차전에서 끝난 거잖아. 대놓고 몇 차전에서 끝나래? 6차전에서 끝나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5경기까지 잘라야 돼. 그래서 5경기까지 해서 몇 승 몇 패를 나눠가죠. 3승 2패를 나눠가지고 마지막 6차전을 반드시 승리로 장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확률은 5경기까지만 이기는 거 몇 번? 3번. 지는 거 몇 번? 2번. 얘네들은 몇 번 섞여야 돼? 52만큼 섞여야 되고. 그 다음에 6차전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대놓고 강제로 미친 듯이 반드시 승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답이에요. 자, 연결해서 다시 9번까지만 진행할게요. 다시 9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49번은 문제는 일단 읽어보세요. 10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2개가 불량품이래. 근데 하나씩 꺼내서 검사. 밑줄 치세요. 1개씩 꺼내요 검사. 그럼 하나씩 검사해서 보고 다시 집어넣어야 돼? 아니면 그냥 검사한 거는 밖으로 빼놓겠니? 빼놓겠지. 그러면 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이야? 비복원 추출입니다 이건. 그죠?
그런데 불량품이 전부 발견되면 검사가 끝나는데 꼭 두 번째 검사에서 검사가 끝날 확률이랑 네 번째, 다섯 번째 검사에서 검사가 끝날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개념 자체가 종속인데요. 종속 플러스 선승제 게임 개념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필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비보건 추출이가 종속인데 선승제 게임이에요. 자, 10개 중에 분량 몇 개? 분량 2개 검출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쉬워요. 두 번째 검사에서 바로 두 번째 불량품이 둘 다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 검사한 것도 불량품, 두 번째 검사한 것도 불량품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는 10분의 2고 두 번째는 9분의 마지막 남은 불량품 그거 하나겠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요. 10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근데 불량품 중에서만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냥 이렇게 뽑으셔요. 근데 그러면 P5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P5는 다섯 번째 검사에서 두 번째 불량품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대로 된 거 양품도 몇 개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되지. 근데 양품 3개랑 불량품 2개를 다 섞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것도 1, 2, 3, 4, 5번째 검사에서 네 번째 검사까지만의 양품 3개와 불량품은 1개만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검사에서 마지막 남은 불량품이 쏙 하고 튀어나와야 그래야 5번째 검사에서 검출이 끝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시다. 네 번째 검사까지 해서 10개 중에 4개를 뽑는데 제대로 된 양품 8개 중에서 3개가 나오고 불량품 2개 중에서는 1개가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번째 검사에서는 남아있는 제품은 몇 개? 그 중에 남아있는 불량품 몇 개? 1개를 반드시 검출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정을 나눠야 된다. 이게 선승제 게임의 개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 밑에는 유명한 문제가 있는데 별표를 치고 패스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설명 들어야 돼. 오늘은 일단 테스트가 없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숙제가 뭐냐면 46페이지서부터 확률 끝까지니까 46쪽부터 101페이지까지예요. 그럼 미쳤잖아. 그치? 숙제를 이렇게 들으세요. 48부터 그 72까지 이까지는 그냥 확률이거든요. 그냥 확률. 조건부 확률 전까지거든요. 이때는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문제 맨 앞대가리에 있는 대표 유형 문제 있지. 그죠? 이것만 푸세요. 이것만. 경우의 수만 잘하면 되는 거 있잖아. 이것만 푸세요. 그리고 이거를 오늘 테스트로 대체할 겁니다. 오늘 요거 다 풀고 가면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야 되는 숙제는 조건부 확률부터인데 페이지 78쪽부터 쓸데없이 문제가 많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많아? 98쪽까지 레벨업은 하지 맙시다. 불륜책이죠. 여기에는 대표 유형이랑 유제 4문제씩 있는 거 있잖아. 그거는 요거는 다 합시다. 이게 숙제예요. 알아들었죠?